지금 계속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원격 강의가 주차가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온라인 컨텐츠, 동영상 강의만 계속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나 혹은 교수님들도 좀 더 다른 방법이 없을까? 아마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제가 LMS X 클래스를 이용해서 퀴즈를 출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그것의 2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탄에서는 여러 개의 분반을 교수님들께서 운영하실 경우에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계속 똑같은 문제를 내시는 것이 번거롭고 그리고 또 번거롭고 또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 안내에서는 이 LMS X 클래스를 이용해서 퀴즈를 내고 그 퀴즈를 문제은행에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 저장된 이 문제은행의 문제를 다른 분반에 가지고 와서 수정해서 쓰거나 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X클래스 러닝 X를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내는 방법에 대한 이용 안내는 교수님들이 이 대시보드 들어오시면요. 여기 이용 안내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 이용 안내 버튼을 누르시면 이런 화면들이 보이죠. 자, 이 중에서 제가 가장 상세한 내용, 상세 이용 안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교수자용 상세 가이드 전체 목차로 갈 텐데요.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누르게 되면 교수님들 이미 많이 숙지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상세 매뉴얼 전체 목차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퀴즈를 보아야 하겠지요. 자, 퀴즈가 몇 번에 있을까요? 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에 보시면 여기 시험 및 설문 퀴즈 유형, 그 다음에 시험 및 설문 목록 보기, 뭐 이런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교수님들께서 지난 제가 안내드린 강의 내용에서 이미 여러 가지 문제 유형과 관련된 내용을 봤고요. 오늘은 이 중에서 이 부분, 문제은행 관리하기에 대한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제은행 관리하기 메뉴로 왔습니다. 여기 문제은행 관리하기는 시험 및 설문 메뉴로 이동하는 것, 문제은행 관리하는 것, 문제은행을 추가하는 것, 뭐 문제은행을 만드는 것, 문제은행을 여는 것, 뭐 기타 등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있는데요. 먼저 시험 및 설문으로 메뉴로 이동을 하시면 그 주차에 교수님들께서 출제한 문제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문제은행에 관리하기 위해서는 여기 문제은행 관리에 여기 점 3개 보이는데 이걸 누르시면 문제은행 관리라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측에 설정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문제은행 관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이전에 냈던 문제가 있다면 이 과목의 문제은행에 추가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름 보통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름을 기재를 하시고 그리고 문제를 추가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냈던 문제를 통째로 저장을 하셨다가 다음에 우리가 또 추가로 여기 문제를 추가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일단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기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세 안내 매뉴얼들은 교수님들께서 좀 꼼꼼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다시 대시보드로 와서 제가 출제한 그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육과정 비분반으로 왔고요. 아까 시험 및 설문의 부분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럼 시험 및 설문을 누르시면 제가 지난주에도 기초학습 1으로 퀴즈를 풀이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또 퀴즈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설정 메뉴 점 3개 있는 부분을 선택하시면 문제은행 관리로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자, 문제은행 관리로 넘어가면
여기 문제은행 추가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문제은행 추가로 하실 수가 있는데요. 실제 지금 현재는 제가 지금 문제를 출제를 해 놓은 상태라서 지금 새로운 문제를 볼 수가 없는데요. 자, 그럼 여기에서 한번 보육 제2장 새롭게 문제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육과정의 기초 확인학습 이제 세 번째가 되겠죠. 세 번째를 엔터 누르시고요. 그 다음 여기 연필 버튼을 누르셨죠? 그래서 여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문제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 하나만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문제를 객관식 정답 하나인데요. 여기 문제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주의의 가장 쉬운 문제로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학자가 아닌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정답 하나인데요. 자, 여기에 스키너, 그 다음에 여기에 예를 들면은 피아제, 여기에 비고츠키 이렇게 했다면 자, 여기에서 정답은 이제 스키너거든요. 그래서 스키너로 하고 문제를 업데이트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보육과정의 기초 확인학습 3번에 구성주의 대표적인 학자가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 제목도 이렇게 수정을 하실 수 있지만 일단 제목 수정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문제를 일단 추가해서 하나의 문제 폴더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문제 이동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이 문제를 예를 들면 어디에다가 뭐 세 문제은행으로 해서 다시 뭐 추가해서 문제를 섞을 경우에는 또 이 문제를 활용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대시보드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육과정 일단 C분반에 B분반의 문제를 내었기 때문에 이제 C분반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분반에 예를 들면 여기에 온라인 강의실에서 제가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저희가 5주차 수업에 들어가지요. 그래서 5주차에 제가 이제 과제를 이제 쭉 이제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1페이지에는 뭐 브레인스토밍 하는 거, 2페이지에 이제 동영상 강의, 3페이지는 지난주에 제가 출제했던 문제를 풀이해주는 퀴즈 풀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주차에 다시 새로운 퀴즈를 내려고 합니다. 그럼 페이지 추가를 해서 4페이지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퀴즈를 내야겠죠? 예, 퀴즈를 내는데 퀴즈가 이제 제2장 보육과정의 기초 확인학습인데 여기 두 번째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심리적 기초의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평가용 퀴즈고 뭐 답변 써기 시간 제한은 10분을 두도록 할 거고요. 제시도 허용하지 않고요. 정답 공개는 시험을 친 다음에 부터 8일부터 뭐 예를 들면 뭐 9일까지 뭐 이렇게 정답을 언제 볼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용 시작인데요. 이게 화요일 날 오픈을 해서 그냥 수요일 날 마감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문제를 작성을 해야겠죠. 문제인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은행을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문제 찾기를 보시면은요. 여기 아까 문제 하나 내놓은 보육과정의 기초 확인학습 이거 한번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럼 문제가 여기 하나가 있어요. 그럼 이 문제를 가지고 오겠다 하면 선택을 하셔서 예를 들면 문제 추가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장하시면 돼요. 그런데 실제로 저는 지금 이제 지난번에 내놓았던 두 번째 문제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다시 한번 문제 찾기에서 확인학습 두 번째 거를 가지고 오려고요. 두 번째는 이게 문제가 총 10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전체를 선택을 해서 예를 들면 선택한 문제를 추가하시면 이렇게 지난번에 내놓았던 10문제를 모두 동시에 이렇게 가지고 올 수가 있고요. 이것을 바로 저장과 공개를 하시면 학생들에게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면서 5주차에 가시면 4차 시에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문제은행 가지고 오는 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보기가 조금 학생들에게 알람이 갈 것 같아가지고요. 테스트 과목
에서 제가 하나 시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차를 몇 주차를 한번 해볼까요? 예, 여기에 지금 우리 5주차니까 혼란스럽지 않도록 5주차를 가지고 올 텐데요. 이제 1페이지에 여기에서 온라인 강의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강의실로 다시 들어가셔서 5주차 강의에 이제 문제은행 아까 퀴즈를 낼 건데요. 퀴즈에서 예를 들면 여기에 평가 문제라고 다른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답변 순서 썼기, 시간 제한 10분 이렇게 해서 기타 등등 날짜도 정해야겠죠. 이게 예전에 테스트 과목 해놓은 거라 날짜가 아주 옛날 거가 되어 있는데요.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되겠죠. 4월 6일. 그 다음에 이용 시작부터 해야겠죠. 그러면 다시 이용 시작을 4월 6일 완료.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4월 6일이 아니라 다 하루만 더 시간을 주겠다면 4월 7일 이렇게 해서 이제 시간 설정해 놓고요. 문제 작성할 텐데요. 여기서 문제 찾기를 보시면 일단 내어놓은 문제 중에서 막 선택해서 가지고 오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2번에서는 다 가지고 올 건 아니고 한 요 중에서 5개만 나는 갖고 오겠다. 이렇게 문제 추가해 주시고요. 그러면 여기 지금 5개 들어왔죠. 근데 또 이제 난 3번째 낸 문제에서 좀 가지고 오겠다 하면 여기 문제 그때 아까 하나 내어놓았던 거 얘를 또 가지고 오겠다 하면 이제 3번째 문제.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저장해놨던 문제은행의 문제들을 이렇게 선택하셔가지고 새롭게 문제를 구성을 하셔서 저장 이렇게 눌러주시면 여기 지금 5주차로 가볼까요? 5주차에 가면 이렇게 퀴즈가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이 문제를 제가 섞은 새로운 문제를 또 문제은행에 저장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다시 아까 시험 및 설문으로 가셔가지고요. 시험 및 설문에 가셔서 여기에 문제은행 관리로 들어가 보면 아까 8문제로 제가 해놓았잖아요. 그 문제를 또 이제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진 걸 문제은행에 추가하겠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목을 눌러주시면 여기 이거를 예를 들면 조합이라고 할까요? 조합 1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해놓으면 이 문제은행의 조합 1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조합 1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다시 대시보드로 가셔서 보육과정 A분반으로 잠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시험 및 설문에 들어가시면 퀴즈를 추가하고 싶어요. 플러스 누르시고 뭐 이건 일단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찾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아까의 1, 2, 3 이게 전부 다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잠깐만요. 제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시보드에 가서 테스트 과목이었죠? 그래서 시험 및 설문으로 들어가시면 시험 및 설문으로 들어가셔서 문제은행 관리 아까 조합 1이었는데요. 얘를 이제 북마크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북마크된 문제은행을 이렇게 보면 여기 조합 1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다시 대시보드로 들어가셔가지고요. 그래서 시험 및 설문으로 들어가셔서 내게 퀴즈를 다시 내고 싶다. 이렇게 하셨을 때 문제 작성해서 문제 찾기를 보시면 조합 1을 요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아까 만들었던 문제 조합 1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 여기 문제 전체를 선택하셔서 이렇게 문제 추가를 하시면 이렇게 문제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까지 해서 문제은행에 문제를 저장하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할 때 이 문제은행에서 문제를 가지고 오는 방법에 대한 안내를 드렸습니다. 교수님, 동영상 강의를 온라인 컨텐츠로 해서 이렇게
온라인 강의실에 수업 자료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 이전 강의를 활용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학생들에게 간단한 퀴즈를 풀게 하는 것도 또 학습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좋은 학습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LMS를 이용해서 퀴즈를 출제하는 것에 대한 설명 2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